오늘도 사실 저희가 또 민주당의 상황 또 점검해보고 어제 TV 토론 내용도 또 내부 평가 들어봐야 돼서요.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의 총괄선대위 정책본부 최혁진 부본부장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바쁘게 잘 보냈습니다. 예. 어제 이제 TV 토론회 토론회가 있었는데 내부 반응 어떻습니까? 일단 어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우리 민주당 내부의 평가는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대선 후보답지 않게 굉장히 유치하게 토론에 임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잘 방어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비전을 어필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이제 간단히 뭐 비유를 들자면 이재명 후보는 이제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손가락으로. 네. 저 달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러는데 계속 두 사람이 한 얘기라면 거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뭐 손가락이 이쁘네, 못생겼네, 뭐 방향이 달로부터 1인치가 벗어났네 이런 얘기하다 끝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네. 어쨌든 아쉬운 대목들이 많이 보였죠. 왜냐하면 1위 후보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이재명 후보를 타겟으로 해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실제 대통령 후보가 맞는지 이게 어떤 토론 배틀에 나온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아쉬운 장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어를 잘했다 이제 이런 평가를 주셨어요. 근데 이게 어떤 질문을 하는 방식 중에는 이재명 후보가 과거 했던 발언이 아니거나 아니면 사실을 왜곡하거나 불편한 가정을 해서 일도 양단식의 답변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런 태도는 좀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뭐 이제 쐐기를 박는다라고 하더라도 다음번 토론회에서도 이 두 분은 비슷한 스탠스를 유지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는 어제 보셔서 알겠지만은 대통령으로 될 만한 준비가 굉장히 안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정책이 없어요. 내용이 없고 콘텐츠도 없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는 기본적으로 태도에 정말 많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꼬리 잡기 하려고 거기 나와 있는 건지 그래서 뭐 단순히 그냥 동네 토론 배틀에 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기본적인 매너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사실 왜곡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어제 이제 해상풍력 관련된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해상풍력 얘기는 국제사회가 앞으로 에너지의 주류가 해상풍력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뭐 금융투자업계나 모든 곳이 다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마치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재명 후보가 무슨 친중국이고 중국이 산업을 선도하는데 중국 도와주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의도 금융계도 알고 있어요. 해상풍력은 유럽이 선도해 왔고요. 그동안에. 그다음에 미국의 GE 같은 회사가 유럽을 따라잡으려고 엄청난 투자를 통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의 동향이 뭐냐면 중국이 저가 상품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시장에 본격적으로 발을 담근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된 거냐면 윤석열 정부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해버렸고 그 사이에 해상풍력에 대해서 특히 해상풍력은 해상풍력 기계도 있지만 설치선, 이 조선업이잖아요. 엄청난 시장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큰 시장인데 국내에서도 여기 투자하려고 또 기술 개발하려고 하는 업체도 많았고 금융 투자자도 많았어요. 근데 윤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소문이 퍼져버리니까 전부 다들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고 그 사이에 중국이 진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조선업에 탄탄한 기술력이 있고 하니까 해상풍력 시장 한국이 조금 투자해서 선도할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 신재생 에너지 전반이 발전하게 되면 산업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런 토론을 하고 싶은 건데 중국이 요즘에 돈 많이 쏟아붓고 시장 장악력을 늘리고 있는데 그거 왜 하냐. 그럼 AI는 왜 합니까 지금? 그럼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기차는 왜 합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참 이게 그런 장면들이 앞으로도 그렇지만 계속될 가능성이 일부 있다. 그렇게 말씀 주셔서 토론회에서 그런 장면들이 나온다고 하면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토론 중간중간에 막 알려주시더라고요. 어제 10몇 개. 맞습니다. 저희도 예상을 했습니다. 천상 저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큰 전환점에 국제사회의 변당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좀 혁신을 준비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준비들이 안 돼 있으니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말꼬리 잡기만 할 거다. 그렇지. 결국 이재명 후보 비난하기 일색이라든가 네. 정책의 여러 가지 뭐 디테일이나 이런 걸 가지고 디테일은 이후에 예. 이제 정권을 만약에 잡게 되면 관련 부처하고 협의해서 디테일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 네. 후보는 큰 방향과 전환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예. 뭐 디테일을 100조 원을 구체적으로 어디 쓸 건지 얘기해라. 그걸 후보가 왜 얘기합니까 진짜.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김문수 후보 얘기를 잠깐 일부 해주셨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네. 컨텐츠도 없고 내용도 없고 경쟁력도 떨어진다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장 뭐랄까 상징적으로 볼 수 있었던 김문수 후보의 그 장면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반노동 뭐 혹은 극우적인 발언 혹은 너무 지식이 바닥나는 뭐 원자폭탄 발언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어떤 게 생각나시는지요? 어제 큰일 날 얘기 여러 개 하셨죠. 네. 핵균형을 이루겠다? 정말 큰일 날 일이죠. 대한민국 스스로가 한국을 고립시키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입 밖에 낸 거잖아요. 미국이 그걸 동의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절대 동의하지 미국이. 않고 주변국이 전부 다 이때다 싶어서 한국을 고립화시켜야 되겠다라고 나올 텐데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하세요. 심지어는 52시간 노동제 반도체법을 갖다 이재명 후보가 무슨 반대를 했다? 많은 분들이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민주당이 반도체법 통과를 위해서 제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는 52시간제 같은 경우는 자기들 스스로 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지만 김문수 후보가 그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입장 정리를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래놓고는 마치 이재명 후보가 그거를 반대하거나 문제 제기를 한 것처럼 정말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 후보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한 자기 책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정책적 대안도 없지만 자기 책임성도 없으니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노동 정책 관련해서는 사실 권영국 후보도 김문수 후보의 노동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지적이 나왔고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로 반박을 했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 노동운동가 출신이자 노동부 장관의 반노동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좀 듣겠습니다. 그 상상을 초월하는 건데요. 어떻게 노동부 장관을 과거의 노동운동의 상징이었던 분이잖아요. 네. 최소한 보수 스탠스로 옮겨갔더라도 자기의 뿌리였던 노동운동에 대해서 노동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좀 명확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반노동의 전면에 서 있는지 저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과거의 굴뚝산업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노동시간을 마구마구 연장해서 생산성을 올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첨단 AI 시대고 한데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쉬면서도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미 많은 연구 자료로 사례로 구체적으로 해외 사례에서도 입증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저런 구시대적 노동관들을 그대로 드러낸 것에 대해서 유감스러웠고요. 네. 관련해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이준석 후보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은 서로 반대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는데 너무 어이없으니까 답변을 차마 못하고 웃고 마셨는데요. 일부 얘기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년 연장은 기존 제조산업이나 이쪽 분야에 대해서 인력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기 때문에 청년 연장을 통해서 그분들도 일을 오래 하지만 산업이 고용을 늘리게 하는 일이지만 이재명 후보가 어제 그 얘기했잖아요. AI 첨단 산업에 대해서 집중 투자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문화산업이나. 네. 이 부분은 청년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예.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청년들이 진입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전통산업들 같은 경우에 고용인력 확보에 어려운 곳들 같은 경우에는 정년 연장을 통해서 안정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한 건데 그걸 못 알아들은 건지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아쉬움이 많았던 토론입니다. 참 이렇게 노년계층하고 청년계층을 갈라치기 하는 그 행태.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 종특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극단적이라는 표현에 살짝 뭐 당황한 건지 아니면 불쾌했는지 이준석 후보가 말을 잇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맞습니다. 네. 자, 부본부장님, 그 지금 민주당이 김상욱 의원에 이어서 김용남 전 의원도 이렇게 영입을 했어요. 네네. 또 있습니까? 또 들어오실 만한 보수 인사가 있나요? 계속 거론되는 유명 인사들이 있는데요. 본인들이 아마 이제
조금 더 숙고를 하시고 선택을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제 TV 토론회에서도 보수가 완전히 보수가 아니라 괴멸돼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오히려 이재명 후보께서 권영국 후보가 이야기하는 어쨌든 서민이라든가 노동에 대한 분명한 자기 입장이 있으면서도 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에 대한 전망들 중도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정책적인 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셨을 것 같고요. 네. 현재 논의가 오가고 있는 인사들도 네. 차례차례로 입장 정리하고 민주당과 손을 잡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뭐 그 추가적인 인물 등용 중에 요건 짧게만 네. 부탁드립니다. 허은하 전 네. 대표 얘기 많이 나오던데. 예. 예, 혹시 어느 정도로 내부에서 논의가 된 게 있는지 혹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뭐 제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일단은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이런 데서 마구마구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또 이제 역작용이 될 수 있으니까 저도 조심스럽고요. 예. 뭐 허 전 대표님 외에도 유력 인사들 차마 제가 입 밖에 내기 어려울 매우 정도로 큰 중량감의 중량감이 있는 인사들도 지금 민주당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저기 네. 부부장님께는 이거는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호남 지역에 예. 이재명 후보가 연설할 때 보수 인사가 지지 선언을 하러 오고 네. 그러고 나서 영입이 되는 이 과정은 네. 어느 정도 뭐 계획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기획을 하신 분이 있다면 저는 칭찬드리고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이건 어느 정도 조율이 됐던 거죠? 예, 어느 정도 조율이 되긴 했지만은 사실은 그게 이제 보수 인사 입장에선 갑자기 자기 진로를 바꾸는 거잖아요. 네. 대중들 앞에 공개적으로 그런 지지 선언하는 거는 굉장히 좀 버거워하시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영입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최대한 존중해드리는 스탠스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당사자들 스스로가 어차피 입장 정리를 했으면 내가 분명하게 대중들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왜 이재명 후보를 내가 지지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들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리에까지 저희가 모실 수 있는 거지 입당의 조건으로 그런 기획을 저희가 뭐 강요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뭐 당이 이때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했어도 그러나 실은 본인이 먼저 밝히겠다라는 의지가 없다면 가능하지 않을 일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저 자리가 생기면 분명하게 대중들 앞에서 왜 내가 이런 정치적인 결단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입장을 당당히 밝히시겠다라고 본인분들이 의사를 밝혀주신 거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자리가 만들어진 거지 뭐 만에 하나 지금 또 마음을 또 이래저래 올까 말까 하시는 분들도 민주당이 결코 그런 걸 가지고 뭐 전제 조건으로 강요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쯤 다음 분이 나옵니까? 저는 이번 주에도 많은 또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최혁진 본부장님 저희 매일 연결 부탁드리는데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